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자,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땡큐베리머니 34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근 투자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투자 핫 키워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한 지난 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연기금은 시장에서 1조 1,5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외국인이 2조 1,063억 원어치를 매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일명 초대형주였습니다. 자, 연기금은 이 기간 삼성전자를 2,864억 원어치 사들이며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담았고요. 자, 이어 네이버 914억, 현대차 758억, LG에너지솔루션 678억, 삼성바이오로직스 557억 순으로 담았습니다. 자, 경기 침체 공포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이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형주 대비 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획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면 이 저변동성 전략을 구사하여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투자 핫 키워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저희 방송 34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2024년도 와,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올해의 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올 새해 대비 저희도 한 달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움 투자자산운용 이은영 책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네. 책임이 보시기에는 2024년 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이제 내년, 제가 한 12월 정도 되면은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 야, 요즘 증시 보니까 영 쉽지는 않다.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2025년에는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변화를 좀 맞이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올해 가장 큰 이벤트,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미국 대통령은 이제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고. 맞아요.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의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은 초박빙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하지만 예상을 띄었고, 네.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색깔을 상징하는 빨간색 있죠. 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는 레드 스윕까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직전에 있었던 이 바이든과는 첨예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고, 또 트럼프가 캐릭터가 정말 만화 캐릭터 같이 정말 셉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이 틈에서 우리가 이 투자 전략도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미국 대선 올해 열리기도 전부터 시장을 누르지 않았나, 그리고 끝났더니 누르더니 또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관련주들만 쭉쭉쭉 올라가고, 지금 채팅창에도 김부로님께서 트황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새 제가 트럼프 황제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트럼프 트레이딩 내가 어떻게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국내 시장에서 좀 보자니 종목들 보니까 좀 테마성이 짙어요, 아직은. 그리고 네. 내가 이걸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담이 작아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노믹스에 맞춘 투자 어떤 것이 좀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2.0 시대에 맞춰서 투자를 좀 살펴보자면 산업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산업별로.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 분야이고요.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긴 거는 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분야도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는 AI나 국방 등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따라서 이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제 공급망 재편이 있고, 그리고 탈중국화를 가속화하다 보면 이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반면에 이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의
편승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 그럼 여기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원유, 가스 같은 그 전통 에너지. 그렇죠. 뭐 이거는 트럼프가 1기 재임 시절에도 맞아요. 친환경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고 이제 이 전통 에너지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밀어주었죠. 이번에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규제 완화, 뭐 감세 등의 정책을 통해서 전통 에너지 분야의 좀 그 생산 증진 또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금융 규제 완화도 있을 거고 또 금리 인하는 또 시작됐으니까 여기에서 금융 혹은 핀테크 분야의 그렇죠. 수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는 또 군사력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 예산 증액을 할 거라고 또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분야, 방산 분야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반도체, 전통 에너지, 금융, 방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5가지 산업에서 오늘 우리 땡큐베리머니에서 함께 다뤄볼 내용은요. 전력, 반도체, 에너지 이 3가지를 중심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AI 관련 인프라 이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가보죠. 전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올해도 진짜 좋았고 네네. 내년에도 과연 더 좋아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내년에도 이 전력 인프라 분야의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유틸리티 산업 그러니까 가스, 뭐 전기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전력 수요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력 수요는 다양한 요인으로 계속 증가를 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상업용 전력 분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상업용 전력 분야 계속 상승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구온난화,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네. 냉방용 전력과 같은 주거용 전력 수요 증가는 또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제조업 부활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리쇼어링이 있다면은 당연히 산업용 전력 수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는 이제 대규모 전력을 또 필요로 하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전력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2024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상 전력 수요량이 약 24기가와트. 이게 이제 수치로 보면 잘 감이 안 오지만 네. 전년 동기로 보면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연간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유틸리티 회사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을 요청한 수요가 100기가와트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23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의 4배 수준에 달하고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전 세계에서 정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선진국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유럽도 이 전력망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낡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규모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 같은 것들을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정책을 막 할 텐데 네. 당연히 이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려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본다면 리쇼어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에는 많은 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보자면은 이제 제조업에서 쓰는 전기도 많아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AI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AI에 대한 발전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좀 교체해야 된다.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생각이 난 게 그제였죠. 머스크가 AI 산업에 대해서 게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게임하면서 얘기해서 좀 깬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었는데 2025년 정도면은 이제 AI가 사람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데이터 센터 얘기였어요. 네네. 그거를 따라잡으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데이터 센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내년에도
진짜 뜨거운 열기를 한 번 더 뿜어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이 투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ETF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데 ETF의 인기는 자금 순유입 규모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대표 ETF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깁니다. First Trust 나스닥 클린 엣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 펀드. 진짜 기네요. 네. 네, 이 티커는 GRID 그리드고요. 엄청 간단하네. 네. 네, 이 ETF는 2024년 11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4,300억 원의 순유입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미국 상장된 주식형 ETF 2,631개 중에 125위거든요. 네. 이게 규모로 따졌을 때 상위 4.7%에 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핫한 이 ETF 그리드에 대해서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력 분야에 또 투자할 때 우리 또 이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도 이거와 또 비슷한 아이템이 하나 있고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달러가 미쳤어요. 네. 미국까지 건너갈 돈이 안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너무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죠? 네, 저희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라는 ETF가 있습니다. 8월 27일에 상장을 했고요. 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드라는 미국 상장 ETF랑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입니다. 네. 한국판 그리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이튼, 존슨 컨트런즈 인터내셔널, ABB,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전력망, 전력 측정,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소프트웨어, 다양한 이 전력망 전반에 투자를 하는 그런 테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요, 세계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전력 인프라 테마 하시면 좀 K 변압기에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뭐 HD 현대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런 거에 좀 이렇게 투자 좀 좁게 좀 보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국내 ETF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인프라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는 요 산업 전반에 ETF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국내 상장 ETF로도 간편하게 미국 그리드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드는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만든 게 이거 아닐까요? 미국판 이 나스닥에 있는 그 그리드 ETF를 한국판 패치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게임 할 때 한국판 패치가 돼야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뤄야 할 곳은요, 중국과의 분쟁, 무역 전쟁, 이게 상당히 좀 심합니다. 일기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우리가 주사를 맞아서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기는 더 세 보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2기의 투자처는 어디에 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트럼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슬로건 어떤 게 있으시죠? 마가. 맞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게 사실 뭐 인터넷 보신 분들은 뭐 짤로도 많이 돌고 뭐 하니까 뭐 너무 잘 아시겠는데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 표현이 사실은 뭐 트럼프만 썼던 건 아니라고 해요. 진짜요? 옛날에 뭐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빌 클린턴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는 사실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건 좀 의미가 너무 다르죠. 역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임팩트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건 미국의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여러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에너지 이거를 이 패권을 다시 다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루려면은 이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실행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중국이랑 지금 계속 소리 없는 전쟁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중국한테 고율의 보복 관세를 적용을 하고 뭐 그렇게 관세 전쟁이 지속이 되면은 악영향을 미칠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사실
충격이 올 겁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관세 적용할 거고 중국 수입품한테는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밝혔죠. 네. 국내 기업들한테도 타격이 사실 있을 거로 보입니다. 또 사실 국내 기업들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뭐 자동차, 그쵸. 뭐 원유,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데는 충격이 있을 겁니다만 네. 산업별로, 기업별로 좀 잘 살펴보면 이제 반사이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는 한국에 있어서 예. 이제 상당히 주력 산업이고 AI 산업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반도체 분야는 이 무역 전쟁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기업별로 공급망 구조를 잘 살펴보면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네.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그 공급망 재편 과정을 만들 때 거기에 편승을 하는 파트너십이 좀 탄탄하게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기회를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리쇼어링을 해서 예.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활을 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모든 생산을 다 미국 땅 안에서 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이나 장비를 뭐 납품하는 동반자 관계 형성 여부가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파트너 입지를 잘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미 이 파트너 입지를 잘 다진 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누리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하이닉스 얘기 좀 해보니까 그러면 뭐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좀 살아남을 기업이 있구나 네,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미 공급망 여기와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이나 ETF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북미 공급망 편입을 잘해서 수혜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에 적절한 ETF가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입니다. 7월 23일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잘한 K 반도체 기업, 요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한 반도체 투자 전략을 구현한 ETF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만 15개를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네.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라고 하면 북미 내 생산 그리고 북미 향 수출을 뜻합니다. 북미 매출 비중이 크면은 이제 중국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 노출도는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할 때 미국과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저희 ETF의 포트폴리오에는 SK 하이닉스, HPSP, 뭐 TCK 등이 있고요. 또 요즘 힘을 잘 못 쓰는 삼성전자 저희 ETF에는 없습니다. 뺐군요.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제재를 심화한다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타격을 입지만 미국 노출이 좀 높다. 그러면 그런 위험을 해치를 할 수가 있고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의 반도체 그 공급망에 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모 레이드님께서는 삼성, 유유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이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에 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빠져 있다라는 웃지 못할 상황. 하지만 매력도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미국과 연관지어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컨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 에너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궁금하고 네. 뭔가 지금 아직 힘을 모으고 있다. 한 방 쫙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책임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뭐 전통 에너지에 굉장히 그렇죠. 친화적입니다. 전통 에너지의 비용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높게 사고
친환경 에너지는 좀 비효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미국이 또 제조업 부흥을 또 하려면 그만큼 또 값싼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또 공급도 잘 돼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가 국가에너지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장을 리버티 에너지라는 그룹의 CEO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생각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트럼프는 이제 공약집이 있는데 그게 어젠다 47인데 네. 그 내용도 보면 막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좀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석유 에너지 및 가스 산업의 진흥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마르셀러스 셰일가스 천연가스의 그 파이프라인을 좀 승인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를 위해서 화석 연료 채굴은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도 그렇죠. 그런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바이든 정부에서 또 석유가스 기업들한테 뭐 관세를 세금을 많이 물렸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완화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통 에너지의 회귀. 다시 한번 또 전성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전기차, 2차 전지는 어떨 거냐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아시는 바 그대로 트럼프는 여기 좀 반대에 있고 뭐 그래도 IRA를 설마 없애겠냐 단번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 강하게 임팩트가 가는 곳은 전통 에너지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설마 뭐 전기차가 없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율 자체가 지금은 전통 에너지 뭐 10중에 8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한 투자처를 찾는 게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통 에너지 분야의 대표 종목과 ETF 있다면 ETF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엑선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이 이 기업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고요. 네. 오일업계 슈퍼메이저 혹은 빅 오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이랑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동에 원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우리는 이제 미국 내 기업들, 미국 내 생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2023년 원유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고요. 네. 또 23년 LNG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다수의 오일 메이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투자처로는 저희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가 있습니다. 1월 16일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 대표 원유 에너지 기업 실물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초대형 석유 기업인 엑선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 진흥을 위해서 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또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대비해서 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요새 정말 큰 유행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 ETF 3종도 소개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ETF가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딱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개별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산업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ETF를 네. 선택하시는 것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실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테슬라처럼 막 갑자기 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좀 배 아파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좀 위험도 있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ETF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발전이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 등 다방면의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 인프라 분야는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 공급망 재편 그리고 반도체 관련 정책과 연관 지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코세프 K반도체 북미 공급망 그리고 화석 연료로 회귀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있을 투자 기회를 노려보신다면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섹터, 세 가지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난 좀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리드 ETF를 한국어 패치를 했다. 네. 네. 달러 안 바꿔도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강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래도 이제 한국 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인프라 반도체 ETF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시면 코세프 K반도체 북미 공급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로 회귀하는 다시 한번 전통 에너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세프 붙은 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또 11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 오늘 책임님 칭찬 엄청 많았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방송에 좀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까지 인증해 주시면 확률 조금 더 높여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셋째 주, 12월 셋째 주 목요일인 12월 19일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또 이때 또 멋진 경제 대전망과 비슷한 투자 아이디어, 인사이트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땡큐 베리 머니였습니다.